이상민 전 장관도 사실은 지금 아니 현금 다발이 있다는 게 좀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그것도 이 명품 가방 안에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던 게 가방이 몇 개라고 하던가? 8개, 사실 9개? 솔직히는 저는 그 얘기 듣고 놀라진 않았어요. 그래요? 그럴만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했습니다. 그래요. 씁쓸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돈을 그런 현금을 집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것만 있었겠어요? 예를 들어 돈을 받는 사람 이건 추정이고 추정. 그냥 혼자 생각, 혼자 생각, 생각, 예. 사실에 대한 얘기가 김상욱의 아니라 생각. 예. 예를 들어 돈을 네. 이제 기자님한테 누군가 10억을 줬어요. 한 군데 보관하실 거예요? 아니요. 현금을요? 아니요. 한 그렇지 군데?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일반인도 한 군데 보관 안 해요. 우선 10억 주시면 제가 한번 받아보고 어디다가 할지 한번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상상 10억 있다. 어떻게 보관하실 거예요? 여기저기 상식적이죠. 예. 그러면 이 무더기는 일부인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빙산의 일각식으로 만약에 있었다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못 봤지만 집에 고이 그렇게 쌓아둘 리가 또 없을 수 있을 것이다. 집 말고도 여러 군데 그죠? 계약이야 뭐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네. 또 그런 상상도 해볼 수 있네. 또 뭐 많죠. 또 은행에 대여금고 이런 데는 그죠? 그렇네.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네. 왜 이게 그렇게 놀랍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이 슬퍼요. 진짜 정말 깜짝 놀랄만한 뉴스인데 저는 그렇게 저는 수 듣고 있지. 별로 안 놀랐어요. 그래서 슬펐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나라가 제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지만 돈 벌고 싶으면 사업하세요. 돈 벌고 싶으면 정치하지 말고 사업하세요. 사업. 그럼 정당한 돈이잖아. 그렇네. 내가 사업에서 돈 번 가지고 누가 뭐라 해요. 세금 다 내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돈 벌고 싶으면 사업해야지. 돈 벌고 싶은데 왜 정치를 해요? 그렇네요. 돈 벌고 싶으면 사업하셔야지. 네. 그래서 이상민 뭐 한덕수 등등에서 지금 다 수사를 통해 가지고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지금 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 명태균 씨가 연루된 윤석열 공천 개입 의혹 최초 제보자 강혜경 씨 소환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국민의힘 관련돼서도 눈여겨볼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명태균 의혹 들추기 시작하면은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국민의힘은 앞으로 6개월 정도는 계속해서 많은 사법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게이트, 내란 게이트 또 이제 본격적으로 부패 게이트가 터지기 시작하겠지요. 예. 그게 이상민 장관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네. 돈다발 말이 나왔어요. 뭐 그런 분위기에서 혼자 했을까요? 혼자 있을까? 혼자 그 분위기잖아요. 그것도 분위기잖아요. 네. 혼자 했을까요? 저는 그런 분위기라면 네. 또 제가 놀랍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그냥 막연한 느낌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힘들겠구나 해서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동시에 힘들 거다. 저는 또 엄청난 책임감을 느껴요. 네. 뭐냐면 말씀 계속 드렸지만 야당이 야당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우리 민주당이 여당 기능, 야당 기능을 다 수행해야 되고 보수의 기능과 진보의 기능을 다 수행해야 되고 정책 제안, 반대, 대안 제시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더 커졌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되고 더 청렴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무한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근데 이런 가운데 임성근 부인이 김건희 측근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보도가 좀 어제도 나왔던데. 네네. 이거 보시고는 어떤 좀 추측을 좀 하셨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보던 그림들이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 그렇지 않았습니까? 임성근을 왜 이렇게 VIP 경로설까지 나올 정도로 구하려고 했는지.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그 윤석열 뒤에는 김건희가 그러니까 있었고. 처음에는 좀 이상했어요. 그러지 않아요? 보통 그런 사고가 나면 당연히 엄니 문책하라 하는 것이 그럼요. 상식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단장 아닌가? 사단장. 그치. 수많은 사단장 중에 한 명인데. 그 하나 지키려고 모든 걸 건다라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과 예전에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눈치 찾아봐도 없었어요. 난 되게 이상했어요. 뭐지?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에이 설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을 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려고 하고 하는 게 말이 안 맞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임성근 사단장의 부인이 나오고 김건희 여사가 나오니까 이제
퍼즐이 맞아지는 거죠. 맞춰진다. 아 부탁을 했고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부탁을 아. 했고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꼼짝 못하고 그래서 좀 경노하고 근데 그게 이게 나라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 김건희 시작된. 아 저는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예. 설마 그럴까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게 우리 나라인데 그리고 이분이 검찰총장까지 한 분인데 그렇죠. 근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은 에이 믿었지 아니야 하고 제가 슬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 설마 했던 것들이 드러나고 다 지금 있고 사실로 퍼즐이 드러나고 있는 맞아지고 거. 있으니까 야. 정말 네. 우리가 제도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음. 막연한 신뢰가 있었죠.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 있었습니다. 네. 뭐 잘났으니 그 자리에 있겠지. 음. 또 제도가 그래도 우리가 좀 못 믿어서 그렇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을 거야. 그렇죠. 그 신뢰를 망가뜨려 버린 너무나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거 우리나라로 대한민국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큰 손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도에 대한 신뢰 그리고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 이거는 사회가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참 보이지 않는 많은 손실을 사회에 끼쳤다는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 그리고 네. 뭐 관련된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지금 정말 분수령 분기점에 대한민국 와 있다. 제가 왜 이 말씀 네. 드리냐면 우리 역사를 보면요 늘 정치적 야합으로 그냥 넘어간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좀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이명박 대통령 때도 여러 가지 게이트들이 사실은 파다가 그냥 돕고 넘어간 것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의심쩍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 무슨 아프리카에 무슨 금강인지 뭔지 모르겠다. 뭐 자원 개발 개발한다. 때문에 뭐 난리 났었죠. 그것도 지금 우크라이나랑 판이 비슷해요 구조가. 근데 그걸로 뭐 그렇게 큰 처벌이 있었나요? 맞아,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 그리고 4대강 유역 뭐 개발한다고 네, 4대강. 뭐 우하는 것 같다 그냥 넘어갔잖아요. 뭐 근데 그런 역사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예. 결국 이번에 괴물을 만들어내 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라는 것은 과거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 정말 단절할 건 단절하고 심판할 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거는 두루뭉실. 상대를 비난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 국가의 기강, 국가의 네. 본체를 지키는 문제라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예, 국가의 본체 기강을 지켜야죠. 국가의 본체 기강을 지켜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상호 의원과 말씀을 쭉 나눠봤는데 참 시원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안 편해. 좀 이게 근데 시청자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시원하셨습니다. 저의 말로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다면 깊이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네.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진중하게 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할 말은 해야지. 할 말은 해야지.